이번 주는 운동량 보존 법칙 나가고요. 다음 주에 에너지 보존 나가면은 사실 너희는 개념은 끝이긴 해요. 개념 끝이면 어떻게 되냐? 개념 끝났으니까 두 장창 문제만 푸는 거지. 익숙해지기 위해서. 개념 계속 복습하고. 개념 안 되면은 보강시키고. 개념 됐다. 그러면은 문제풀이 시키고. 문제풀이 안 되면은 보강시키고. 테스트 보고. 통과 안 되면은 보강시키고. 재밌겠죠? 즐겁죠? 네, 좋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일단 간단한 거부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뉴턴 운동 법칙 1법칙이랑 2법칙까지 진행을 했어요. 일단은 그렇죠? 저 간단하게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뉴턴 운동 법칙 제1법칙. 뉴턴 운동 제1법칙 뭐였죠? 무슨 법칙? 다섯 글자 땡땡의 법칙. 아니 땡땡의 법칙 다섯 글자 다음 반장 여기 있잖아. 땡땡의 법칙.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 물체 알짜 힘이 0이면 물체 알짜 힘이 0이면 운동 상태 변하지 않는다. 물체 알짜 힘이 0이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속도 변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뭐 상태 변하지 않는다. 자, 뉴턴 운동 법칙 제2법칙 무슨 법칙이었죠? 다섯 글자 땡땡땡 법칙. 땡땡땡 법칙 무슨 법칙이었죠? 제2법칙 1법칙이랑 연결돼요. 제2법칙은 무슨 법칙이었죠? 무슨 법칙이었죠? 누구예요? 오케이. 가속도. 자, 가속도 법칙.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의 가속도는 알짜 힘에 비례 질량 반비례. 그래서 얘를 뒤집어주면은 F는 MA였죠. 자, 마지막 1법칙, 2법칙 했기 때문에 우리는 3법칙 할 거예요. 1이랑 2가 있다는 얘기는 3도 있다. 자, 3. 작용 반작용 법칙. 그래서 작용이 뭐고 반작용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자, 일단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힘을 가하는 것, 힘을 주는 것, 힘을 작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힘을 가하는 것을 작용이라고 할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주의 법칙, 우주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는 힘을 혼자서 줄 수 없습니다.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해야 돼.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저거를 상호작용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랑 B가 서로에게 상호작용해서 힘을 가하는 경우,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 A가 B한테 힘을 가하는 것을 작용이라고 하자. 작용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B가 A한테 가하는 힘을 반작용이라고 할 겁니다. 영어로 한다면 액션과 리액션 정도 되지 않을까요? 반작용이 리액션은 아니지만 뉘앙스로 치면은 리액션이지 않을까? 자, 그래서 A가 가하는 힘을 작용, B가 A에 가하는 힘을 반작용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뉴턴 운동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은 다음과 같겠네요. 한 물체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힘을 받은 물체도 힘을 가한 물체에 동시에 힘을 가합니다. 자, 그러면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돼 있는데, 그럼 아주 먼 밖에서 봤을 때 저 물체들이 작용하고 있는 두 힘의 크기와 방향 두 개를 고려해 보면, 두 힘을 더한다라고 했을 때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서 0인 것처럼 볼 수 있겠네요.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곳에서 힘을 줄 수 없는 무슨 상황이 있어. 그러니까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간단한 예시로 우주에 내가 어떠한 계기로 올라가는데 잠깐 밖에 나갔다 오세요 하고 나갔는데 그 미야 방지끈이 끊어졌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옛날 영화죠. 그래비티라고 하는 옛날 영화처럼 그 우주 공간을 원하지 않아도 유영하게 될 겁니다. 자, 몸을 아무리 움직여도 지구 쪽으로 갈 수가 없어. 근데 마침 당신들이 뭔가를 들고 있어. 내가 들고 있는 물체를 버리면서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물체에 힘을 가한 만큼 물체가 나한테도 힘을 가해서 지구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걸 이용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예시 중에 풍선. 풍선 안에 공기가 들어있는데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왜? 풍선은 공기가 들어오면서 부피가 커졌죠. 근데 고무는 탄성이 있어. 탄성은 어떤 성질이었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었어. 원래 작은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였는데 공기 때문에 커져 있었기 때문에 안쪽으로 쪼그라들면서 공기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즉 공기에 힘을 가해요. 공기에 힘을 가해서 밖으로 내보냈어. 그러면은 공기도 힘을 가해요. 풍선한테. 그럼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다. 따라서 풍선이 공기를 미는 힘과 공기가 풍선을 미는 힘은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을 차는 것. 여러분들 공 차면은 뭔가 발에서 느낌이 들죠? 그게 바로 공이 여러분들의 발을 찬 느낌입니다. 이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단적인 예시로 여러분들이 뭔가 건드렸어. 근데 아무런 느낌도 안 나면은 아무런 작용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새, 드론, 헬리콥터, 비행기 등등 공중에 떠서 정지해 있는 무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얘네들은 위로 뛰어오르는 힘과 아래로 내려가는 힘 두 개가 작용해요. 물론 여기서 얘는 중력이 아니에요. 얘는 하늘에 떠있기 위해서 어떤 힘을 받는데 그 힘이 뭐냐? 날개로 공기를 밀어줍시다. 날개로 공기를 밀어주면 공기가 날개를 밀어요. 날개가 공기를 밀어주면 공기가 날개를 밀어요. 공기가 날개를 미는 힘 덕분에 새가 공중에 떠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반작용의 크기가 새의 무게와 같으면 새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0이 되겠죠. 즉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노가 물을 미는 힘과 물이 노를 미는 힘. 자, 얘네들 보게 되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 주어와 목적어의 자리가 서로 바뀌는 상태다. A가 B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 A가 B를 당기는 힘, B가 A를 당기는 힘. 자, 중력 생각해볼까요? 중력.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 달이 지구를 당기는 힘. 중력은 서로에게 작용한다 했기 때문에 중력도 작용 반작용 관계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중력도 작용 반작용 관계다. 두 물체 사이의 중력도 작용 반작용 관계다. 자주 나오겠죠. 지구에 의한 중력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어떤 물체에 중력이 작용하네. 이 물체에 대한 반작용은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겠구나.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쉬울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까다로워지는 걸 시작해봅시다.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작용-반작용 관계는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야. 근데 얘랑 비슷한 예시가 힘의 평형이었다. 두 힘의 평형. 두 힘의 평형 역시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서 두 힘을 더해주게 되면은 0이 돼야 돼요. 0이 됐어요. 그러니까 알짜 힘이 0일 때 두 힘이 평형을 이룬다라고 할 수 있었고, 두 힘의 평형은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자,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다음에 뭐 이제 같은 작용선상에 있음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뭐 넘어갈게요. 엄청나게 딥하게 들어갈 내용은 아니어서. 차이점이 있다. 작용반작용과 두 힘의 평형은 차이점이 있다. 자, 작용반작용은 앞에서 봤듯이 A가 B를, B가 A를 적어도 두 개의 물체가 필요해요. 아무리 적어도 두 개의 물체가 필요해요. 두 개의 물체가 필요하고요. 얘네들은 어떤 힘이 작용하는 지점이 상대 물체에 있어. 내가 나한테 힘을 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에게 힘을 가하는 거야. 힘의 작용점이 다르다. 따라서 작용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힘을 합칠 수 없습니다. 힘을 합칠 수 없습니다. 자, 달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중력과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는 중력, 힘의 크기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네. 그럼 두 힘 더하면 0이 되겠네요. 그러면 달 저 멀리 날아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똑같다는 거지. 그렇지 않다. 자, 힘의 평형은 다르다. 두 힘의 평형은 더해서 0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합할 수 있어야 돼요. 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다.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다. 더할 수 있다, 더할 수 없다 구분은 같은 물체에 있냐, 다른 물체에 있냐. 작용점이 같은 물체에 있으면 더할 수 있고 다른 물체에 있으면 더할 수 없다. 더할 수 없다. 예시를 보면은 서로 다른 물체의 작용과 반작용이 작용하는 것과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용 반작용은 힘이 이쪽에 있는 물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작용도 없어져. 얘네들은 항상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동시에 나타나고 동시에 없어진다. 자, 달이 갑자기 없어지면은 달이 잡아당긴 중력은 갑자기 없어져요. 갑자기 없어져요. 그럼 이제 달이 갑자기 없어진 순간부터는 일물썰물이 일어나지 않겠네. 조수간만의 차가 일어나지 않겠네. 하지만 힘의 평형을 이루는 두 힘, 힘의 평형을 이루는 두 힘은 하나의 힘이 없어져도 나머지 힘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 좀 간단하진 않지만, 자, 땅이 있어요. 땅이 있었는데 땅이 갑자기 없어져요. 지구 질량은 그대로인데 땅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은 그대로겠네. 중력은 그대로인데 땅이 나를 떠받치는 힘이 없어져서 저 아래로 낙하하겠죠. 그 얘기. 두 힘의 평형은 한쪽이 없어져도 상관이 없다. 내가 얘를 없애도 말이 된다면 힘의 평형. 얘를 없앴는데 말이 안 되면 작용 반작용. 자, 그럼 상황으로 한번 봅시다. 책이 책상을, 책상이 책을, 책이 책상을. 자, F3과 F4는 작용, 반작용 관계다. 번째, 지구가 책을, 책이 지구를. 두 힘 역시 작용, 반작용 관계다. 자, 책을 기준으로 봅시다. 책을 기준으로. 책은 지금 정지에 있어. 즉 F는 0인 상태야. F가 0이 되려면은 F4와 F2를 더해서 0으로 만들어야겠네. 즉 이 둘은 힘의 평형 관계다. 됐나요? 자, 힘의 평형 관계를 보면은 책을 대상이 같다. 좋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한번 빈칸 채워보도록 할까요?
된 친구들은 같이 해주면 되고 다 안 된 친구들은 뭐 같이 해주면 되겠네요. 자, 발이 공에 가한 힘이 작용일 때 공이 발에 가한 힘은 반작용이다. 자,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자, 마지막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은 같은 작용선상에 있다. 자, 같은 작용선이라는 얘기는 두 힘의 작용점과 그 힘의 작용하는 방향을 이어준 직선이 같다는 얘기예요. 두 힘의 같은 작용선이 있어야 돌림힘의 크기가 0이 됩니다. 자, OX 개념 확인. 작용-반작용 관계의 두 힘의 합력은 0이다. OX. O. 정답은 X입니다.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은 합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죠. 자, 두 번째, 힘의 평형 관계인 두 힘의 합력은 0이다. 왜?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의 작용점은 한 물체에 있다? 한 물체가 아니라 각 물체에 있다. 각각의 물체, 서로 반대의 물체에 있다. 자,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은 작용-반작용 관계다. 사과, 지구, 지구, 사과. 작용-반작용 관계. 맞네요. 자, 내려가 봅시다. 자, 작용-반작용 관계 찾기인데 힘의 평면부터 먼저 합시다. 자,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과 힘의 평형인 것은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과 힘의 평형 관계인 것은 어떤 힘일까요? 자, 힘의 평형 관계니까 대상은 사과가 돼야 됩니다. 대상은 사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뭐가 사과를 위로 가는 힘이어야겠네. 바로 밑에 뭐가 있어? 책이 있죠. 그러면 책이 사과를 떠받치는 힘. 두 힘은 힘의 평형 관계구나. 따라서 자, 나머지는 작용-반작용 관계 찾아주면 되는데, 자, 책에 작용하는 중력. 지구가 책을. 그럼 책이 지구를. 책이 지구를. 자, F5. 책이 책상을. 그러면 책상이 책을. 이분의 힘과 떠받치는 힘. F 6이 될 거고요. 자, 사과가 책을. 책이 사과를. F 8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주어진 힘이 작용하는 예시와 작용-반작용 관계인 힘을 쓰시오. 자, 따로 쌤이 적진 않을게요. 자, 노가 물을 미는 힘이 작용일 때 반작용은 물이 노를 미는 힘. 자, 망치가 못을 치는 힘을 작용이라고 할 때 못이 망치를 치는 힘. 자, 사람이 벽을 미는 힘이 작용일 때 반작용은 벽이 사람을 미는 힘. 자, 마지막 지구가 공을 당기는 힘은 공이 지구를 당기는 힘. 얘네가 작용-반작용 관계입니다. 좋습니다. 운동량 고정법칙. 또 넘어가 봅시다.